이재명 의원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8.28 전대를 앞두고 7월 28일 날 1차 컷오프 3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동안 어대 명이냐, 또 일각에서는 이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1차 컷오프에서는 예상대로, 또 예상을 깬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재명, 박용진 의원까지는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 강훈식 그 의원이 이후에 이제 누가 되느냐. 박주민이 그냥 일반 여론조사에는 조금 높았어요. 강훈식은 저 밑에 있었고, 그런데 강훈식 의원이 차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야, 뭔가 이 작품이 되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3파전이 되면 안 되고, 예. 뭐 어떻습니까? 조금. 아, 이건 아니 3파전 아니 1파전 외에는 안 되죠. 예. 1대1. 1대1도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이재명 대 나머지 둘 중에 한 명. 예, 그러니까 1대1. 단일화 해가지고. 예. 아니, 그래도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예. 그래도 이제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는 둘이 단일화 해가지고, 예. 대이변을, 그것도 그냥 이변은 안 되고, 대이변을 일으켜야 되는데, 아, 지금 제가 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윤석열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그 다음, 국민의힘 내부의 내홍, 이런 걸 하는 건 결국은 이재명을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될 때,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윤석열에 대항마했던 이재명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저번에 여론조사 중에는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이재명 찍을 걸 하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 식으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는 거는 어떤 국민의힘이 정말 잘못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반사적 이득을 노리는 면이 많다. 그렇죠. 근데 반사적 이득에서 박용진이나 강훈식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간다고 해서 반사적 이득을 노릴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대항마도 아니었고 같은 급도 아니고 레벨이. 그래서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당심 이런 걸 볼 때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사법 리스크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는데 유일한 어떤 장애물은 강훈식, 박용진이 나온 게 아니고 본인 혼자의 싸움이에요. 내가 볼 때는 봐야죠. 본인 사법 리스크가 당대표 경선할 때까지 어떻게 해결되느냐, 해결 잘 안 될 것 같던데 그때까지. 아니, 경찰에서도 김혜경 법카 문제는 8월 중순경이면은 결론이 약하죠. 지어질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유죄는 맞는데 조금 당 대표를 갖다가 되지 못하게 할 정도까지는 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의 생각은 그 정도 부정도 아닌 거예요. 아니 근데 성남 FC 문제도 있고 백현동이라든가 또 변호사비 대납 이런 것은 거의 수사가 다 됐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이 근데 윤석열을 갖다가 공격해가지고 내려갈수록 윤석열이 어떤 검찰공화국을 만들어서 이재명을 압박한다, 탄압한다는 지금 프레임으로 지금 짜놨거든요. 그렇게 몰고 가려고. 그렇게 몰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 이재명의 싸움이에요. 이재명이 적은 이재명. 2대2라 그러나요? 옛날에 이적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질수록 이재명은 혼자서 웃고 있을 것이다. 당연하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박용진, 강훈식 이제 97세대 아닙니까? 97세대죠. 이재명이는 뭐 운동권 출신은 아니지만 86세대나 맞죠. 봐야 하고요. 586하고 같은 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은 조금 높습니다만은 운동권도 좀 진보 쪽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권의 어떤 주류도 아니고 또 문재인이라든가 친문이 지지할 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변두리 세력이에요. 그러나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에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도 아주 강력하게 지지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내가 문재인 정권 말기에 그래 정석인 다음에 총리를
이 강훈식을 추천을 했었다. 근데 이제 김부겸으로 됐었지만 아주 앞으로 인물도 좋고 네. 언변도 좋고 네.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가 우리들도 이제 우리도 패널로 같이 봤죠. 패널로 했죠. 사람 괜찮더라고요. 충분히 당대표 할 만한 역량이 있고 세대교체 하나의 바람을 일으킬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뭐 여 변호사님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원들이 각성을 하면은 이재명 가지고는 2024년 총선도 이기기 어렵고 2027년도 어렵다. 지난번 나경원 주호영 가지고는 도대체 대선에서 못 이긴다고 하니까 이준석 바람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각성만 있고 단일화만 된다면은 강훈식으로 뭔가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닌가? 그 단일화 되면 이제 그 이변을 일으킨 걸 기대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 그 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정서는 좀 예,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힘 정서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대선 불복적인 어떤 발언, 탄핵도 거기에 범주에 속하죠. 이런 걸 내세우는 거는 그 이재명만이 어떤 더불어민주당을 갖다가 이끌어낼 사람이다.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정서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으로 안 되고 이쪽에 새로운 인물. 이거는 이때까지 왜냐하면 그걸 제가 느끼는 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을 비난했거나 하여튼 뭐 했던 의원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추풍낙엽처럼 나중에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팬덤 아니면 한 인물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어떤 지지 예. 너무 광고하더라. 팬덤 정치가 예, 너무 광고. 더불어민주당 그걸로 성공을 했어요. 노무현도 노사모입니까? 예. 노사모, 문재인도 뭐 이니 마음대로인가 뭐 하여튼 뭐 대깨문 있지 않습니까? 대깨문 문파. 이런 문파. 식으로 지금 대깨명으로 됐죠. 예. 예, 이런 식으로 어떤 팬덤에 의한 정치에서 성공도 2번 했고 재미를 봤기 때문에 어떤 건전한 합리적인 어떤 사고가 이기는 그런 정당이 이제 물 건너갔어요. 제가 볼 때는. 예,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예, 당에서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한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당을 체질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 난이다. 저는 이재명 의원이 있는 한 힘들다. 다른 새로운 아주 참신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윤석열 같은 그런 인물이 대선 후보가 완전히 확실한 나서지 않는 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어떤 팬덤을 물리치면서까지 어떤 회신할 만한 동력은 없다. 그래서 강훈식, 박용진 단일화 되더라도 결론은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체제를 저는 하루아침에 이게 변모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하는 건 너무 광고해요. 그래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 예. 저는 그래서 예. 친문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 김경수라도 문재인이 좋아하는 좀 서면을 시켜갖고 이재명이가 당대표 되더라도 이쪽에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좀 있어야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 이른바 대장을 할 사람, 그 사람이 없다. 그렇죠. 김경수 외에는. 그래서 네. 지금 8.15 사면에 자꾸 해달라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김경수 지금 전 지사 네. 너무 힘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네. 감옥에 있고 그다음 또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벌써 그렇죠. 있기 네.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나와서 페이스메이커 정도는 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경남에서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부산에서 일정 부분 득표를 해와야 되거든요. 그걸 역할을 이재명을 위해서 김경수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김경수 자체가 지금 워낙 힘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힘들지 않을까. 사면해준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이 참 무서운 게 물론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8월에는 줄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얼만큼 사법 리스크로 작용할지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고 문제는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이 벌써 의문사가 4명 아닙니까? 예, 4명. 김모 씨가 또 이번에 그 영풍구에서 뭐 자택에서 죽었다는 그 김모 씨만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전직이 기무사령관 장교로 해갖고 중령까지 했다면 예. 군대에서 기무사령관 중령이면요 뭐 별들을 그냥 쥐고 그렇죠. 놉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좀 받았다고 가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 뭔가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 분의 극단적인 선택한 분이 있었죠. 예. 세 분이 있었는데 뭐 전부 다 뭐 흐지부지 지금 그렇죠. 경찰 수사에서는 뭐 결론도 뭐 사인도 전부 다 그냥 극단적인 스스로 예. 한 걸로 나타나지만 그 우연히 자꾸 겹치다 보니까 이거는 이재명 의원하고 무슨 이재명 의원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사실들과 예. 어떤 관계가 되고 이 사람들이 살아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진술할 때 이재명 의원이 사법 리스크가 아까 사법 리스크 그랬으니까 훨씬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졌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그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되는 했는지는 제가 모르니까 본인 스스로 아니 했는지 모르니까 그건 뭐 야, 경찰에서 그렇게 발표를 발표를 했으니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직은 뭐 확인된 건 저는 모르니까 그 김모 씨죠. 이분이 결국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 배모 씨가 그 비서관 예, 그, 배소연 씨. 예, 배소연 씨입니까? 그 저기 먼저 법카로 이 사람이 먼저 계산을 하고 예. 그 음식값 이런 걸 그다음 배소연 씨가 법카로 이걸 바꿔치기라고 바꿔치기 그러나요? 했으니까. 바꿔치기 한데 도움을 줬다는. 예. 근데 이 김모 씨가 결국 성남에서 군납업체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군납업체 한 5명 정도 되는 작은 군납업체에 예, 전역을 한 뒤에 취업을 해갖고 이름만 이사라고 갖고 있는 것이지 본인이 운영한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금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있죠. 카드 바꿔치기 하는데 도움을 줘서 그 정도로 왜 그게 어마어마한 범죄입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무사 중령님은 상당히 내공이 그럼요. 있을 사람인데 예. 고만한 일 그러니까 바꿔치기 한 건 물론 공범은 됩니다. 그 국고 손실 뭐 횡령 이런 거에 도움을 줬으니까 방조죄라도 되잖아요. 되지만 그거는 형이 아주 낮을 거거든요. 뭐 집행유예 정도 받을 사안인데 그 김모 씨는 경찰에서는 피의자도 아니고 피의자가 아니 그게 나중에 그냥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이다. 그렇게 피의자로 뭐 이야기하고 전환될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사실 경찰에서 말하는 사실만 볼 때는 너무 약해요. 예. 그래 집행유예 정도에 아무리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인데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수사받다가 하는 게 주로 뇌물, 그다음 뭐 독직 뭐 이런 거 관련될 때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는 그런 범행을 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나는 이번에 재판 받아봤자 징역 한 3년 이래 되면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차라리 그냥 편하게 지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김모 씨는 그럴 상태가 아닌데 경찰이 말하면 그걸로만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의심하는 거는 그 외에 이재명 의원의 지금 의심받고 있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또 다른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JTBC 보도를 보니까 이 40대 예. 의문사 한 사람이 배소연이가 소유주로 되어 있는 그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원들, 그 군납업체, 거기 직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부부관계, 사실혼 관계, 뭐 내연녀라고 합니까? 그런 관계로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배소연 씨는 2016년인가 결혼했어요. 뭐 그 후에 이혼했다는 말 없으면 지금 결혼 상태 아닙니까? 있어도 뭐 불륜 관계는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이죠. 예.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아주 불안해하면서 압수수색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런다고 하면서 그 군납업체 사무실에서 이틀간을 숙식을 했다는 거예요. 증거 인멸을 기도했을지 모르겠구만. 집에 있다가 압수수색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런 거 보면은 단순하게 그 법인 카드를 쓰기 전에 자기 카드를 쓰고 그걸 이제 대체해서 결제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렇죠. 김무사 중령 출신이 벌벌 떨었겠느냐. 그냥 추측입니다만은 배소연과 이번에 의문사한 그 40대 남성반에 또
경기도와 뭐 이런 것에 무슨 금품거래 같은 것이 알지 못하는 이런 법인카드 대체 결제 말고 무슨 그런 것이 나온 것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경찰에 가서 진술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또 강한 압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성남은 힘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이재명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예. 뭐 이런 가능성은 없나. 그래서 이 의문사가 지금 한 번 같으면, 한두 번 같으면 모르지만 네 번째면은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아수라라는 영화 그때 왜 세 분이 극단적인 선택할 때 그랬는데, 이게 왜 하필이면 이재명 의원의 문제와 연관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되는지. 친형도경 그렇게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되는이라고 하는 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어떤 목숨을 끊은 그런 게 돼버리는데, 주장되는, 그러니까 경찰이 그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법조인들이 우리 쓰는 말이 그겁니다. 어떤 사실을 확정하지 않고 그렇게 한쪽의 주장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는데,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거기다 덧붙여서 뭐 JTBC 보도라 그러니까 혹시 배소연 비서관하고 어떤 남녀 관계가 있을 때 어떤 이 김모 씨, 이거는 부인한테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같이 못 살고 가족들한테 완전히 그냥 최대의 불명예 아닙니까? 근데 김모 씨과도 뭐 결혼했다는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혼자 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혼자 살았다는데. 모르죠. 그 관계는 뭐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별거 중일지도 모르지만은 여하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동기가 모호하니까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경찰이 이걸 극단적인 선택에서 끝으로 하지 말고 뭔가 좀 왜 그랬는지 자살을 하는데 동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좀 밝혀내면은 이재명 의원의 어떤 이번에 법화 문제에서도 법화 문제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도 드러나지 않을까. 한번 조사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경찰들이 독립돼 가지고 그런 조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문사의 진상을 경찰이 좀 규명을 해야 한다. 그렇죠. 만약에 억울한 죽음이 있었다. 자꾸 옆에서 압력을 넣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살아갖고 있을 줄 알아 하고 자꾸 압력을 넣으면은, 야, 이러다 차라리 그냥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가능성도 수사를 해야 하고, 저는 걱정하는 것은 이재명 같이 이런 독한 분이 왜 주변에서 이렇게 자꾸 죽으니까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되고, 이번에 보니까 이제 대표는 그렇습니다만은 최고위원도 뽑습니다. 8명이 1차 컷오프에 올랐는데 친명 또 비명 딱 4명으로 됐더라고요. 갈라졌네요. 이번 이 선거에 문재인의 입김은 끼쳐질라나요? 지난번에 문재인 양산 사저까지 1,500까지도 쫓아갔던데, 다 그거 문재인 그쪽 표들을 의식해서 쫓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제가 볼 때 문재인의 힘은 조금 약화되지 않았는가. 결국은 이제 이재명의 당으로 변모되고 있는 중이다. 4명인 지금 비명 4명도 뭐 이재명을 극히 반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친명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 중에서 고민정, 윤영찬은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반대하더라도 뭐 크게 그게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체제로 가는 어떤 구색 맞추기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고, 결국은 이재명 당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8.28 전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즉위식을 거행하는데 그냥 들러리가 하는 거지. 뭐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변은 없다. 이변은 없다. 그러면 예변에서님 말씀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희망사항이거든요. 민주당이 잘 되기를 원하는 고 교수님 희망사항이지만 저는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변모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